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디자인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연구소의 중요 영역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과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기준과 측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세 가지가 떠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지 사업이 원활할 것이고, 또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의 60%가 채용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채용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 채용하기도 어려운데 그 어렵게 구한 직원들이 오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비율이 41.5%나 됩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많은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포기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낮은 연봉, 생각했던 것과 상이한 업무, 또한 높은 업무 강도.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즉,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생각과는 다른 업무. 무슨 얘기죠? 미스매칭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신입사원의 41.5%가 조기에 퇴사한다는 거죠. 몇 개월 만에 나가버린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네, 그 시간 동안 그냥 고스란히 손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만에 나간다. 별로 일하는 거 없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고스란히 손실이 됩니다. 이거는 막아야 하는데 낮은 연봉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 이것도 사실은 제한된 인력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스매칭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맞는 사람 찾으면 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또한 생각했던 것과 상이한 업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 큰 변화를 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크게 지불하지 않고,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69.1%가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한쪽은 취업난인데 한쪽은 구직난이다. 한쪽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고 한쪽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한편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방법, 그 사람들을 오래 있게 하는 방법,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대표님들이 감이나 직감에 의해서 채용을 해왔습니다.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채용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좀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더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KT 시스템은 이렇게 6가지 영역에서 진단을 하고 이런 다면 진단을 통해서 그 회사에 맞는 사람, 그 직무에 맞는 사람,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역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시 인재 기준을 설정한다. 두 번째, 채용 공고문을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적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기업과 직원 상호 간의 요구와 배려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규 직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직무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재를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한 그 찾은 인재가 회사 내 기업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접 자리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셋 중에서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왼쪽 분, 가운데 분, 오른쪽 분? 네.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인재를 찾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근데 인재는 누구냐? 과연 어떤 사람이 인재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박지성이가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견을 다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한 성적을 냈던 탁월한 인재였죠. 자, 김연아 선수는 어떨까요? 네, 두말 나이가 없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고 피겨의 여왕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두 사람이 인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신발을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이트를 신는 박지성, 축구화를 신는 김연아?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재는 무엇이냐? 인재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적합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 또 그 이번에 떠올려온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 그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 적합한 사람이 바로 인재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만나시게 되죠. 적합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적합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누가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프레젠터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적합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한 10cm 내외 될 때 3cm짜리를 찾는다. 그럼 얘는 깁니다. 20cm를 찾고 있다고 얘는 짧습니다. 적합하다는 것은 먼저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받는 전화가 이런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입사 공고를 낼 때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떨까요? 이 사람 뽑을까요? 말까요?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꼭 대부분이 있습니다. 대답을 해드리기 전에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대부분인 게 바로 이번에 어떤 일을 시키실 어떤 사람 찾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면서 저한테 끊습니다. 전 별 얘기 안 해드렸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준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세워졌다면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진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준과 진단이 필요해서 첫 번째, 직무 적합성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직원을 찾을 때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대표님들, 인사 담당자분들 모든 일을 잘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은 잘하는 분야가 어떤 일은 잘 못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록 더 성과가 잘 납니다.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찾으셔야지 더 성과가 내는 건 당연하겠죠. 두 번째, 조직 적합성입니다.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으로 채용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되게 유능해서 되게 유능하고 실력도 잘 갖춰져 있고 스펙도 좋아서 채용을 했는데 계속 기존 직원들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아마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혼자 하는 일이라면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기업의 대부분의 일들은 협업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에 맞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조직 기존 직원과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적합성, 직무에 잘 맞는 사람, 조직 적합성, 우리 조직에 잘 맞는 사람. 세 번째, 왜 기준과 진단이 필요한가? 변심에 대한 대비입니다. 누구의 변심이요? 여러분의 변심입니다. 대표님들의 변심, 아니면 그 부서장의 변심.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신사업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람, 불도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불도저 같은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불도저 같은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안 맞습니다. 뭐가 불편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 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바뀌었나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 얘기랑 다른가? 되게 열정적이고 불도저는 밀어붙이는 아주 던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죠. 되게 소극적이고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직원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밀어붙이고 불도저 같은데 환경이 바뀔 수 있겠죠. 환경이 바뀌어서 시장이 바뀌어서 꼼꼼하게 챙기고 사람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게 변심인데요. 환경도 여전히 불도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 여전히 불도저입니다. 그런데 꼼꼼하지 못한 서류 정리가 안 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내가 불편해지는 경우, 대표님들이 불편해지는 경우, 이것이 바로 변심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결정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에 이 사람이 맞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하셔야겠죠. 부서를 옮긴다든지 사람을 바꾼다든지. 세 번째 경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도 여전히 그렇고 이 사람은 여전히 시장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기업이 또 대표님들이 그 직원을 감당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적합성을 확인하고 변심을 확인하려면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면 이게 직무에 안 맞는 사람인지, 조직 기존 팀원들과 갈등이 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려면 바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크게 6가지 영역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 유형이 있습니다. 직무 유형은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나 직무 성향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잘 맞는 일과 잘 안 맞는 일이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이라면 꼼꼼한 일이 잘 맞습니다. 대범한 사람이라면 대범한 일이 잘 맞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이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꼼꼼한 거야? 어떤 게 꼼꼼한 거야? 어떤 게 대범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 성향에 맞는 일, 자, 반대로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죠? 직무를 분석해서 그 직무에 맞는 성향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의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것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저희 이제 버는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버는 욕구가 높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직원은 연봉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른 것 어떤 보다도 연봉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는 욕구가 낮다. 그러면 연봉 말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줄 때, 뭘 통해서 이 직원을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채용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직이다. 그러면 연봉의 어떤 성과급의 한계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버는 욕구가 높은 직원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무기력증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이 치열한 영업부서에 버는 욕구가 낮은 직원을 배치했을 때 성과가 전혀 안 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태도가 관련이 있고, 또 하나 관리 영역에서 돈을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특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장 촉진 요소가 있고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그 일을 배우고 일을 해나가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요소들을 5가지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촉진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꿈과 목표가 있는가, 도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언행일치가 되는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어떤 직무에
적합성 역도 알 수 있고 이 직원의 잘하는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 어떤 걸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기서 본다면 꿈 목표가 있습니다. 꿈 목표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 목표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앞에랑 비슷하게 관리직이다. 그럴 때는 꿈 목표가 낮은 게 좋습니다. 그게 변화무쌍한 일이 아니고 그 경쟁적인 게 아니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게 아니라면 꿈 목표가 어느 정도 낮은 직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획부서라든지 회사의 어떤 사업을 벌려나가는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부서에 꿈 목표 없는 직원이 간다면 이건 좀 곤란하겠죠. 이렇듯이 촉진 요소 역시 각 직무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장 장애 요소는 일을 해나가고 배우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7가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충동적인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뭐가 문제가 있나?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의존적이 심한가? 거절을 못하는 약점이 있지는 않은가? 에너지가 떨어지지는 않은가? 한방적인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돈 기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돼. 대표적으로 영업부서인데 저활력성이다, 활력이 떨어졌다 이러면 어렵겠죠. 회계직인데 충동성이 강하다 이러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각 직무마다 정말로 더 크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 정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갖지 않는 직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점 지능, 사람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능을 얘기할 때 IQ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적인 영역, 이 재능이 좋은지 또는 대인관계를 잘하는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지 논리적이고 수학적인지 음악적인 지능이 있는지 몸을 잘 움직이고 운동신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공간지능, 공간에 대한 이해, 입체에 대한 이해, 사물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다면 떨어졌다면 디자인하기 어렵겠죠.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관계하는 대인관계 지능이 떨어진다면 이건 곤란할 겁니다. 글을 써야 되는데 언어 지능이 떨어진다? 수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논리수학이 떨어진다? 예, 이건 어렵습니다. 재능은 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직무에 적합한 지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 지능에서는 그 직무에 적합한 지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선호 직무 방식.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스타일,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직원은 절차를 잘 지켜나가는 절차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또 어떤 직원은 그때그때 순간의 임기응변으로 순간의 느낌으로 상황에 맞게 해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절차 중심, 직관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회계 업무를 직관을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그때 순간적인 기분과 느낌으로 그때그때 떠오르는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회계 정보가 항상 알아볼 수 없는 엉망인 회계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매번 똑같은 디자인만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곤란하겠죠. 각각 적합한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무 스타일. 일을 할 때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 관계에 더 집중하는 사람 역시 적합한 업무가 다르겠죠. 이렇게 6가지 영역에서 다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호관계의 연결성을 보고서 적합한 직무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과 측정에 적용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으로 보시면 인재 판별 기준에서 사전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직무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 또 그 부서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해야 될 직무를 최대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채용돼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처음엔 말이 없었는데 저런 일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왜 얘기 안 했던 다른 일을 시키시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최대한 작은 일까지 다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업무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일단은 먼저 리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리더 어떤 성향이고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보완해야 될 사람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 분위기, 팀 분위기는 어떤지,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여기에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조직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됐다면 그 다음은 필수 역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지? 이걸 최대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너 이런 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필요한 역량들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권하기는 10가지 이상, 20가지 이상 찾아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직무 역량을 다 가진 그런 역량을 가진 직원이 드물겠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더라도 그 직원을 내가 만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핵심 역량을 고르는 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이거는 꼭 필요해 라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면접 볼 때 그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채용해서도 우리가 우리 회사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싶어. 그거는 직무원서에 나왔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면접 때 확인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야. 이거 꼭 우리는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돼. 자, 지금 갖고 있으면 더 좋고 혹시 없더라도 이거는 꼭 갖춰야 돼 앞으로도 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 일이 제대로 안 된다 했을 때 여기에 대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안 된다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냐. 정확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성향적 특성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계에서 성향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향적 특성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물론 그거 다 가진 사람이 역시 없겠죠? 그 중에서 또 역시 고르는 겁니다.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면접 때 이런 사람인지, 이런 성품의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오른쪽에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KHD 기준에 맞춰서 직무 유형은 이런 사람. 재무태도에서는 버는 욕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또는 없는 사람. 또 성장 요소에서는 촉진 요소는 이거 가진 사람. 이거 없으면 좀 곤란해. 이런 것들. 장애 요소에서는 이거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안 돼. 강점 중에서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선호 직무관식은 이런 쪽에 반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2장이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이 채용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은 성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보실 때 이 2장 가지고 들어가시면 뭘 확인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2장이 있을 때 여러 명이 다중 면접을 하실 때 면접관이 여러 명일 때 서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럿이 볼 수 있는 같은 기준을 갖고 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보시면 여러 효과가 있는데 면접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집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걸로 면접을 볼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네요. 보통은 제 스펙만 관심을 갖는데, 이걸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자 입장에서 이 회사는 나한테 관심이 있네? 라고 마음이 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2장 정리하셔서 이 2장을 채용 후에도 인사철에 같이 꽂아 놓으시면 나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걸 펴보시면 이게 지금 내 욕심인지 내 변심인지 아니면 실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기준이 성립됐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진단하셔서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아니 궁금한 게 있다 하셨을 때는 면접 때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로 질문 리스트 안 만드셔도 되고, 그냥 이것 보시면서 궁금한 거 떠오르는 거 질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 네, 채용이라는 것은 직무 및 조직에 적합한 인재상을 정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재상, 우리 그 직무에는, 이번에 그 직무에는 이런 사람이 맞다 정리하고, 우리 조직 이런 사람이 맞다 정리하면은 그 기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단과 측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인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는 인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가 채용에서 첫 번째 시간 기준과 측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재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적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데, 첫째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그 직무에 맞는 기준, 또한 우리 조직에 맞는 기준, 이 기준이 성립된다면 채용에 반이상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정립됐다면 두 번째,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진단과 면접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좋은 기준이 세워지고, 적합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다면 여러분의 기업에 딱 맞는 그런 인재를 찾아서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다른 도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기준을 정립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준에 맞게 측정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신다면 좋은 인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가 채용 첫 번째 기준과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